LG엘로비전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토크 놀이터 오픈 토크 정윤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특별한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차승호 경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과학수사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경사님은? 저는 과학수사계에서 수중감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중감식이라고 하면 어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예, 물속에서 이제 그 사건 현장과 같이 그 감식을 하는 건데 이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비록 수중이지만 이런 증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거나 증거물을 인양하고 법원에서도 증거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인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해상의 증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수중을 수색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증거물을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 절차에 의거해서 그 증거물을 물속에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유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문이나 이런 거 손상을 우려해서 그런 포장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인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속에서 포장은 너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그냥 비닐봉지 이렇게 싸서 올라가는 건가요? 물이랑 같이? 예를 들면 이것이 칼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칼만한 용기에다가 그대로 해수와 함께 잠궈서 그대로 가지고 네,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물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해상에 투기된 증거물 또는 해상에 추락한 차량, 해상 변사자의 특이점을 찾아서 신원을 찾는 일을 하는가 하면 충돌 선박이 발생했을 때 이 충돌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는 그런 용의 선박을 찾게 되면 선체 밑바닥 부분까지 전부 수색을 해서 충돌원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수중 감식관이 된 계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양경찰이 되면서 과학수사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 수중에서 감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수중감식관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청한다고 바로 감식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예, 일단 물속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잠수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법과학적인 지식이나 해양 지식들이 많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은 일단 수중이 생각보다 저희가 일하는 환경이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약간 수중이라고 하면 물고기 떼도 지나가고 이제 시야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뭐 제주도나 동남아 바다를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시야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약간 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예, 보통 선박의 구조물이라거나 아니면 폐그물 같은데 우리 장비가 스쿠버 장비, 그러니까 공기통 등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같이 들어간 짝잠수사가 이제 그런 위험에서 구해주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늘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또 활동을. 예, 그렇습니다. 레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수중 감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스쿠버 다이빙은 2인 1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많이 뿌여면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수심을 체크하고 이제 바다 환경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다이빙 컴퓨터를 착용하고 들어가는데요. 뭐 지금 이게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계가 이 정도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감식을 어떻게 진행해요? 그때는 이제 그 물속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예. 2인 1조로 들어갔지만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 네,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잊지 못할 현장이나 사건 사고 현장도 많았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수중에서 백골 변사자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로 해서 들어온 사건인데요. 사실 수심 30m는 저희 수중 감식관이 잠수할 수 있는 한계 수심인데요. 그래도 이제 기상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 예보가 되고 이때가 아니면 그 변사자가 유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 과학사관과 구조대 직원 둘이서 이제 팀을 맞춰서 이렇게 4인이서 수중 변사자 인양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0m 깊이이다 보니까 내려가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보통 금방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 시야가 안 보이다가 점점 그 형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거기가 그 어떤 인공호처 같은 구조물이 있었는데요. 그 구조물이 명확해지면서 이제 그 백골 사체, 백골 병사자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시야에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최대한 유실 없이 인양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이 유실이 되거나 해버리면 그 가족들 생각도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변사자를 수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30m면은 그 상승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보통 10분 정도로 잠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10분 안에 흩어져 있는 백골을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보람된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수중 감식관의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잦은 출장도 있고 잦은 훈련도 있고 해서 가족들한테 많이 소홀해서 그런 점들이 조금이 아니죠, 많이 좀 미안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학수사 업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크의 무게를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처럼 또 OX 퀴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수중 감식관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오. 저는 수영이랑 그 잠수랑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면상에 어쨌든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면에서 내 자신도 보호를 해야 하고 그리고 동료의 안전도 책임을 져줄 수 있으려면 수영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수중 감식관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X 하겠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대표로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자부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더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해봤으면 더 좋겠다라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면 조금 더 단련을 해서 좀 더 유능한 수중 감식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명감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는 그런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건 해결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동료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일원으로 저도 함께 일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개념 오픈토크는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